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 유튜브 2편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면생리대를 시작으로 해서 식약청 업무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약청 업무를 하면서 이제 식약청 업무는 기시라는 게 등장을 해요.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래갖고 이제 생리대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막 서치도 하고, 일단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어딘가 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 시험연구소에서 시험 성적서만 주면 일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처음에 기능성 화장품을 관심 가졌을 때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 갖고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그 염료, 그러니까 염색제를 전문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공장장 되시는 분으로부터 식약청에 접수했던 최종 문서 세트를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그 문서를 하나 받으면서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얻었어. 이제 여기에 샘플에 따라서 몇 가지 문서만 다 하면 될 거야 라는 이제 오해를 그때 한 거죠. 그래갖고서는 시험 연구소를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식약청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시험 연구소를 찾는 것만도 너무나 어려운 절차였습니다. 면생리대 시험 연구소를 찾는데 딱 석 달 정도가 걸렸다고 할 정도로, 이제 식약청 사이트에 올려 있는 지정 시험 연구소에다 다 전화를 해서 면생리대 시험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은 다 웬만하면 물건을 어떻게 구해서 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는데, 다 시험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 배가 부르구나. 이렇게 의뢰인이 시험을 하겠다고 하고 시험비를 얼마든지 내겠다고 하는데도 시험을 안 한다고 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학 외품을 의뢰받아서 하는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절차인데 그 한 가지를 배우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몇 건이 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업무를 의뢰받아서 그 한 사람의 의뢰인을 위해서 공부를 별도로 또 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시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시험 라인도 준비해야 되고 그 시험을 할 전문 연구원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몇 건이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시험을 위해서 그걸 세팅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도 아무튼 저는 이제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오만 대를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배우러 다니고, 또 식약청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면생리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 연구소에서 성적서를 받는 거는 의약 외품 신청 서류 30건 중에서 신청 서류 제출 문서 30개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일일 뿐인 거지, 그 많은 성적서를, 그러니까 원료가 뭐뭐뭔지 구성 성분도 알아야 되고 그 원료별로 MSDS도 받아야 되고 또 원료별로 시험 성적서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완제품 기준 및 시험 방법도 만들어야 되고 원료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산 넘어 산의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을 만들고, 그것도 이제 뭐 여기서 쬐끔 저기서 쬐끔 해서 이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어찌됐든 틀린 문서라도 만들어 놔야지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만든 다음에 그 시험연구소에 이제 지금은 그분이 센터장도 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원료 기시는 만드셨나요? 라고 또 추가 질문을 하니까, 나는 완제 기시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원료 기시를 또 만들었냐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굉장히 어려운 업무지만 몰랐기 때문에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생리대를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이제 끝은 안 난 상태인데, 마스크 그 당시에 미세먼지 마스크로 인하여 마스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샘플을 들여오기도 힘든 상태다. 이걸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 회사의 마스크 수입 케이스로 허가 절차를 받고 있는 과정에 마스크 파동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스크든 생리대든 이 많은 그런 의약 외품이라는 제품이 일반화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식약청에도 소수고, 이런 대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는데, 우연치 않게 기능성 화장품 할 줄 아세요? 그거 의뢰 나중에 행정사님한테 맡기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을 공부하고, 기능성 화장품하고 유사한 프로세스인 의약 외품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서 면생리대를 하게 되고, 면생리대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가군, 나군 뭐 똑같이 가군에 속하는 약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마스크 파동이 터져서 마스크의 허가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의약 외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뭐 치약이고 뭐 반창고고 뭐든지 뭐 금연 보조제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욕심내고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의약 외품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다른 요소들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겁없이 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제가 지금은 망설이게 되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어려운 산 넘는 일들을 의뢰인들한테 다 미리 얘기해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산 넘고 강 건너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자신이 있느냐라는 확신을 상호 간에 확인하기 전에는 의뢰를 받지 않는, 이제 그와 같은 행정사가 된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의약 외품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유는, 행정사 업무라는 거는 내가 나는 비자 업무만 하고 싶어, 나는 학교 폭력 업무만 하고 싶어, 무슨 업무만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업무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인연에 인연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깊게 갈 수도 있고, 그 업무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맞지 못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성 화장품 때문에 의약 외품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기능성 화장품에 있어서는 보고만 해봤지 허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자 업무가 바로 제가 가지 못한 길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중간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허가해드렸던 업체가 자기네 화장품 그 회사에 베트남 사람이 지금 근로자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을 비자 발급을 해서 이제 채용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할 때는 우리 행정사님한테 의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예비를 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트남 직원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마스크 파동 2020년에서 2022년 중반까지 그런 업무로, 식약청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비자 업무는 해보지 못한 영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조건도 더 많이 까다로워져서
지금은 거의 저는 비자 업무는 버린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그 업무하고 저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공무원 출신 행정사 되시는 분들께서 미래에 이제 행정사로 꿈을 꾸실 텐데 저는 행정사 도전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사 업무는 모든 부처에서 하는 행정과 관련되는 업무는 행정사가 다 대행을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영역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매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행정사 영역을 얼마나 확장시키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